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화적 감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관람하시나요? 그럴 때 저희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오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그 오페라 무대에서 만나 뵐 법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그 분이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역할로 활동을 하면서 오페라와 문화를 우리와 함께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회장님이시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신 이정현 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필을 읽다 보니까 정말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제가 밟으신 분을 무대에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브랜드 인사이드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출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이를 통해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특징인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을 보낸 고수들을 좀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서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또 다른 분들 방송하는 것도 좀 보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인상 깊게 봤던 분이 있다면요? 네, 존리 선생님 그 출연을 보고 제가 부자가 안 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걸 알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사실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10년 동안 하면은 1만 시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지 프로 가수가 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가수가 안 된 이유는 그만큼을 안 해서이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랜드를 꿈꾸는 분들이 보는 이 방송, 이 업계에서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또 우리 이정현 회장님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회장 이정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테너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테너 바떼 이정현이라고도 하는데 그 바떼란 말이 이탈리아어로 음유 시인인데 제가 곡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붙여봤고 저는 드라마 OST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최진실 씨의 사실상 유작인 장밋빛 인생에서 최진실 씨 테마곡 우나 레떼라 편지란 곡을 작사하고 노래했고요. 그리고 또 주원 씨랑 같이 배우 각시탈에서 심판의 날 엔딩 타이틀곡을 작사하고 같이 노래했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 소름이 쫙 올라오네요. 그래서 히트작이 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만 해도 딱 히트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궁금한 그 이름이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그래서 전 실현당하신 분들이 모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싱글이다 보니까 뭐 제 친구들은 농담으로 그래서 네가 실현자연합회 회장 됐냐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 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래도 연주거든요. 이게 노래 그리고 또 지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작사 작곡가 편곡가 근데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권에 인접해 있는 권리 그 중에서 실현에 해당하는 권리를 저희가 대신해서 그 회원들이 한 5만 병 정도 되는데요. 그 권리를 저희가 신탁을 받아서 뭐 방송국에서 사용될 때 아니면 음원 사이트에서 사용될 때 그걸 대신해서 징수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뗀 다음에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협회가 하는 일인데 조금 인접해서 다른 영역인 거네요.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영역입니다. 저작권 안에 저작 인접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의상 실현권이라고 합니다. 실현권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현에 해당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 중에 실현에 해당하는 권리를 저희가 행사하는 겁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딱 들어주신다면 노래 하나,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노래 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방송을 하면은 거기 작사, 작곡가 그리고 편곡가한테 권리가 가고 그리고 제작자한테도 권리가 갑니다. 그리고 또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때는 그 음원 사이트에서도 수수료를 가져가고 근데 그중에 실현자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음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한 음원을 들었을 때 실현자는 6.25%, 그리고 저작자는 10.5%, 제작자는 48.25%,
그리고 플랫폼 멜론이나 뭐 이런데 거기 35%를 가져갑니다. 아, 네네네. 6%대에 그래도 네네. 이게 또 이 많아지면 작은 퍼센트는 또 아닌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꾸준하게 노래 하나가 이렇게 플레이될 때마다 이렇게 과금되게끔 되어 있는 거군요. 저희는 네, 몰라도. 맞습니다. 네네. 아, 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아주 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수들을 또 연주자들이 본인의 잡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더 좋은 게 나오는데, 근데 상위 몇 프로 빼고는 대부분은 뭐 세컨 잡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그래서 예전에 뭐 고이진원 씨라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달빛 요정 역전 말홈런이라는 그 인디 뮤지션이 계신데, 그분도 상당히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해철 씨가 진행하던 고스네이션에서 그분의 곡도 여러 번 방송을 했고, 또 대한민국 또 음반 중에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상도 수상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만 벌어봤으면 음악으로 뭐 그러다가 생활고에 시달리시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런 걸 막으려면은 이렇게 노래를 했을 때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해서 더 많은 금액을 회원들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듣는 거 말고 이렇게 정당하게 비용을 네네네. 저희가 구독료를 내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가게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냥 노래를 부르고 만들면 지금 말하는 이 실현자 연합회의 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절차가 있어서 여기 회원이 돼야 그렇게 그걸 분배받는 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래를 함으로 해서 그 권리가 자기 거는 맞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분배를 받으려면은 저희 협회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협회는 다른 협회와 달리 가입료가 없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쉬운가요? 쉽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아니면 음실련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바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혹시라도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저희 협회로 직접 내방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저희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가양역에서 도보로 한 9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만 하면 앞으로 그 이후는 내가 하는 모든 음악과 관련된 그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겨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파트너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냥 열심히 곡만 만들거나 노래만 하거나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챙기면서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저작권 협회가 있어서 다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네, 사실 거기가 훨씬 많이 챙겨주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따라가는 입장이고. 만약에 가수라고 하면 양쪽에다가 다 본인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싱어송라이터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지금 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 회장님이 추가열 회장님이신데, 그분도 싱어송라이터라서 저희 협회에도 가입돼 계시고,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회장으로 계시고. 그렇군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계시는 거네요. 그 두 개 말고는 또 이렇게 그런 권익에 관련돼서 이렇게 챙겨주거나 이런 단체가 또 있나요? 네, 음반산업협회가 있는데 거기는 제작자들이 들어가는 데고요. 또 연예제작자협회도 마찬가지로 제작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창작자한테는 아무래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이 두 가지가, 물론 뭐 함께하는 저작인 협회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죄송합니다. 거기가 더 커서 회장님이 보신다면은, 근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네네네. 이게 또 이렇게 됨으로써 그냥 혼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떠도 이런 권익을 챙겨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네, 사실 저도 대학원 재학 중일 때 그 드라마 OST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 곡이 전체 시청률 1위 드라마에서 메인 테마 곡이었는데 작품 등록을 안 해서 못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혹시 못 받나요? 그 소급해서 받기는 힘듭니다. 예, 그 저작권협회의 경우는. 근데 저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급 분배가 3년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열려 있으니까요. 네. 이게 가수를 꿈꾸시거나 네네네. 이렇게 연주를 하시거나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네, 맞습니다. 단체 네네. 중에 하나를 오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좀 많이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예술인 복지재단도 생겼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소위 몰라서 못 찾아 먹는, 아니면은 너무 행정력 이런 게 떨어져서 문서 작성 같은 것도 너무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셔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공부를 뮤지션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기 정당한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매니저가 있거나 에이전시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다 미리 이런 데서 챙겨주는 건데 돈을 많이 떼가는 거죠, 대신에. 그러니까 정당하게 떼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요새 표준 계약서도 생기고, 뭐 예전에는 뭐 동방신기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산받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렇게 대형 기획사조차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요새는 큰 회사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깨끗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어디 그 심사를 갔는데 저희 협회에서 하는 미분배 보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 수 없어서 못 찾아드리는 분배를 못한 금액을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왔던 가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떨어지고 가서 제가 소위 AS 개념으로 그분의 뭐 계약서 같은 걸 좀 대신 봐줬는데, 아직도 계약금은 200만 원인데 위약금은 2억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사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해서 좀 이상한데 이걸 해도 되나? 이러면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협회는 원래 저희의 업무는 아니지만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도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이건 해도 되겠다. 이 기획사는 괜찮다. 어느 정도는 하니까 저희 회원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나 그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이런 음악과 이런 그 예술, 악기 이런 쪽 그러니까 이 하여튼 음악과 관련된 분들인 거죠, 말하자면. 총칭했을 때 관련된 분들이 이 한국 음악 실현자 연합회를 좀 문을 두드린다면 되게 앞으로 함께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회원이 5만 명 정도나 되는데 국악 회원은 그 중에 한 1,200여 명 정도고, 저희 클래식 회원도 1,300여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대중음악이고,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이미 회원인 분들도 많고, 또 저희 음실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클래식이나 국악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권리를 잘 못 받으시는데, 좀 많이 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그러면 트롯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같은 네, 회원이 지금 되는 건가요? 저작 인적권료 실현에 대한 그 분배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이건 뭐 좋은 거니까 임영웅 씨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네네네. 예. 원래는 아이유 씨였는데. 그럼 여기 멤버라는 거죠, 회원? 그럼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요즘 이렇게 미스터 트롯도 잘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네. 트롯이 아니라 분야가 뭐 이렇게 국악이나 네네네. 뭐 최재봉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여기 회원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이 상업용 음반을 발매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코러스나 연주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상업용 음반이어야 됩니다. 그 음반이 내 이름으로 나온 경우에만 네네네, 해당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니까 창작을 베이스로, 네네네. 그러니까 노래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음반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주를 직접 했거나 이런 증거가 있어야 이거를 분배해 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상업용 음반에 참여를 안 하고 방송 같은 거에서 그냥 연주를 하면 거기는 출연료만 받을 수 있고. 아주 명확한 기준을 네네네, 확실하게 맞습니다. 알 것 네네네. 같습니다. 사실 또 아까 말씀하실 때 테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너이고 또 밭에 음유시인, 직접 창작도 하신다고 했고, 이렇게 연합회의 회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요즘 근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요새는 제가 작년 5월 9일에 취임을 해서 물론 전 지금도 테너고 계속 노래하고 싶습니다만,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만, 그래도 전 직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6.25%의 권리를 가져가고, 음악저작권협회는 10.5%의 권리를 가져가는데 징수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거기는 5천억 규모고 저희는 700억 규모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복제권이라는 게 CD 발매할 때 복제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CD가 사장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전임자들이 그걸 포기를 했나 본데, 아이돌로 인해서 CD가 다시 막
1억 장 정도가 뭐 수출되고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더 분배를 많이 받게 됐고 징수를 잘 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유튜브 뮤직이 예, 멜론보다도 커졌잖아요. 한국에서조차. 그런데 거기도 오히려 작사 작곡가의 개념은 확실히 있어서 저작권료를 잘 주는데 실현자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희박해요. 그래서 가수들한테 가는 건 당연하다. 주실현자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제작자나 뭐 그 유통사에 금액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가수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부실현자들한테는 왜 줘야 되지? 그 세션할 때 다 받았잖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선진적인 더 미국보다도 그래서 유럽의 저작권 선진국만큼이나 지금 앞선 거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현자의 권리를 더 확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한국음악 실현자 연합회를 알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회장님의 역할을 훨씬 더 한층 잘하게 되는데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가 일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회장님 이 음색이라고 할까요? 음성과 음색이 굉장히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들린다라는 걸 좀 알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이 음악을 하다 보면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구분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테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 과정을 하다가 내가 이게 나하고 맞다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는지 그 어떤 포인트에 그런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음성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음성을 들으면? 예, 테너들은 좀 얇고 높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바리톤. 그리고 베이스는 목소리가 훨씬 더 두껍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연습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안 돼, 아닌가요? 안 됩니다. 그걸 만든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만든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목소리를 그대로 살려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오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가수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테너 치고는 두꺼운 편이고 바리톤 치고는 얇은 편이라 둘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둘 다 할 수 있으면 테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도 도밍고도 바리톤이었다 테너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문균 교수님이라든지 박세영 교수님 이런 분들이 바리톤이었다 테너로 전향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갑자기 주문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즘 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도 자기 방송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음색을 입혀서 하면 이 음색이 이렇게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도. 그러면 내 목소리가 좀 나가게 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너무 갈라지거나 귀에 쏙쏙 안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걸 훈련을 잘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회장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이 음색을 좀 좋게 해서 상대방 귀에 쏙쏙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어떤 훈련법이 있다면 잠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법이 있다면 일단은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자주 먹어야 될까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아, 그 정도로? 네네네. 그리고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안 좋고 상온물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일단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억에 육박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그 바이올린을 우리가 함부로 신난다고 막 흔들거나 막 기타 치거나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뭐 이거 어떡하지 하고 뭐 습도 조절하고 굉장히 아낄 텐데 사람 목소리는 사실 신이 창조하신 악기고 지물이 다르듯이 목소리도 다 다른데 그거를 뭐 신난다고 막 뭐 소리 지르고 화난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뭐 노래방 가서 함부로 노래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자체가 다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목소리를 아낀다면은 수도자자 같은 삶, 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말수도 줄이고 그리고 사실 말할 때 다 숨을 참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강호동 씨나 이런 사람이 쫙 이어서 큰 목소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게 저렇게 어떻게 호흡이 길지?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왜냐면 자동차로 따지면 연료니까 일단 호흡이 잘 되면은 웬만한 노래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수분들도 성악 레슨을 가끔 받는 게 운동으로 치면 PT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성악 발성을 통해서 배우면은 그러니까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가 하시는 말들이 거의 성악 발성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호흡 연습을 공복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누우신 상태에서 뭐 백과사전 정도 2개를 한 명치 부근에 올려놓으시고 들이마신 다음에
하고 내뿜는 훈련을 근데 처음엔 20초도 힘드실 텐데 그게 한 1분 정도 끌 수 있으면은 많은 노래가 편해질 거고 목소리에도 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와, 그러면서 궁금증. 왜 그 창을 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득음을 한다고 왜 폭포 아래에서 하다가 피가 토할 때까지. 근데 이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아끼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득음을 하신다는 거는 성대 결절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절이 나면은 성대가 이렇게 돼서 잘 비벼져야 되는데 깨끗하게. 근데 이렇게 뭐가 돋아나면은 갈라진 소리가 나고 맑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 거고 득음하시는 거는 반대편 성대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다가 고음에선 딱 붙어가지고 3옥타브 이상도 나오는 거고 그게 득음의 과정인 거고 근데 그렇게 되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드라마 정년이에서 김태리 씨가 무대 위에서 득음 비슷하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국악에 있어서는. 근데 성악은 깨끗한 성대가 아니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대 재수를 했던 이유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성악에 재능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쉬면 연습하다가 나 오늘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목소리가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단한 거예요. 살이 뭐가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연습을 하니까. 근데 그대로 두면은 굳은 살이 되면 수술을 통해서 빼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통해서 빼면은 성대가 이미 다쳤기 때문에 옛날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말을 안 하고 성대를 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잘못된 혹 같은 게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입시를 앞두고 2달 동안 말도 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한 달 전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몸을 많이 사리게 됐고 그리고 또 진짜 테너들은 딱 보면 딱 테너 같아요. 키도 작고 목도 짧고 땅땅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리가 쉽게 나는데 저처럼 좀 목소리가 두꺼운 테너들은 좀 워밍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야, 저희 이 방송에서 지금 이제 딱 저희가 묻고 싶었던 부분들하고 좀 연결돼서 이미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개인 브랜드 방정식 OT로 저희 인터뷰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T가 바로 탤런트, 재능입니다. 어떻게 재능을 발견해서 이런 분야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여쭈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성악이 맞는 것 같다. 어떻게 했는데 성악이 맞다라고 성악처럼 노래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래를 좋아했고 아. 그리고 원래 가수가 꿈이었는데 그 찾아보니까 뭐 마이클 볼튼이라든지 건스 앤 로지스, 엑슬 로즈 이런 분들이 콘서트 전에 성악 발성을 한 다음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성악 발성이 되게 도움이 되나 보다 가수들한테도.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저희 음악 선생님이 한양대 성악과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리테너 공연 90년도에 했던 첫 쓰리테너 공연 이태리 로마에서 월드컵 때 결승전 전야제 때 했는데 그때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서서 근데 그 공연이 저도 아무것도 성악에 대해서 몰랐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소리는 어떻게 내나 하고 흉내를 내봤는데 가창 시험 때 선생님이 고1 때도 너 재능 있어 해봐. 근데 고2 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난 진짜 좀 재능이 있나? 그리고 이것도 가수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해보자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성악이 너무 좋아서 난 이 길을 가야겠다고 오히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고3 때 호세 카레라스가 내한 공연으로 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학생석에서 봤으니까 맨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3층이지만 5층 높이인데 거기까지 카레라스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음악이 들리는데 정말 자리를 뜰 수 없는 감동이란 걸 처음 느꼈거든요.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카레라스도 그때 앵콜을 5곡이나 해주면서 화답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저렇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성악가가 되고 싶다 해서 난 성악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음악으로 갈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상당히 늦게 시작한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변성기 지난 다음에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음악 이론이나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는 변성기 지나서
성대가 좀 안정되고 자기 평생 갈 목소리를 찾은 다음에 노래하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너무 조기교육을 시켜서 오히려 목소리가 좀 상하거나 또 어린 나이인데 너무 대곡, 너무 힘든 곡을 뭐 입시곡으로 넣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입시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훌륭한 성악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어린 학생들을 혹사시키는 그런 방식의 입시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귀부터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늘면 늘수록 그리고 다른 성악가 음반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이런 소리가 좋은 소리구나. 그래서 그때는 뭐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뭐 해외 음반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음반을 막 샀거든요. 그래서 한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5명의 성악가가 부른 거를 듣고 참고를 했고 그래서 CD를 한 1만 장 정도 모았어요. 아, 1만 시간이 아니라 1만 장을 네, 모으셨네요. 네. 예. 1만 시간은 훨씬 넘게 노래했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교수님들도 저한테 자료를 구할 정도로 제가 많이 모았었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도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시고 그 좋은 거를 찾아내면은 그 자기의 귀와 자기의 목소리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난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그 연습 방법이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기 때문에 전화 목소리 녹음된 거 보면 내 목소리가 이랬나?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노래는 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못했다 그러고 또 못한 것 같은데 잘했다 그러고 그런 건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왜 그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명확하게 우리 고수님의 이 트레이닝 방법을 좀 빼낼 생각입니다. 두 번째 T가 트레이닝.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나만의 훈련법을 가지고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3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모방하라. 모방하라.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 때부터 CD를 닥치는 대로 모았고 또 비디오 테이프도 그때 비디오였으니까 뭐 닥치는 대로 모으고 그러니까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그 당시에 생각은 책이나 CD를 사는데 돈을 아끼는 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다. 네, 그거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도 사실은 그 끊임없는 노력,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지나가면서도 뭐 히히 남들이 보든 말든 그리고 막 소리도 막 내보고 그렇게 거의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기 관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난다고 내 목소리를 함부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게을러서 충분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을 못 주무시면은 목소리가 여보세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 받으시면은 목소리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려면은 충분히 그 수면을 해야 되고 마시기 싫어도 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당시에 뭐 목소리에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어떤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바로티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한국이 지금보다 못 살았으니까 한국물 못 믿겠다. 에비앙으로 갖고 와라. 근데 그런 거조차도 에비앙을 먹으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그러니까 학생한테는 되게 비싼 금액인데도 시도해보고 뭐 그리고 파바로티가 뭐 올리브유를 먹는다더라. 그럼 그것도 따라해보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목이 안 좋을 때 무슨 사탕을 드시는 것 같던데 그걸 봤더니 이태리 사탕, 이태리 목캔디, 골리아라는 건데 저걸 먹으면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 공연을 항상 찾아가가지고 뭐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보고 또 그 선생님의 좋은 점, 무대 전에는 저렇게 하는구나, 무대 뒤도 가서 저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노래를 하는구나 이런 걸 다 배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다 모방이죠, 모방.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파바로티한테 배우지 않아도
파바로티랑 같이 생활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나만 봐도 늘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일 겁니다. 정말 인상적인 훈련법, 여지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훈련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방하라. 그러니까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다양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면 그냥 바로 해보시네요. 대부분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걸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공연 전에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따라해보고, 어떤 분은 바카스를 드시더라고요. 그럼 바카스도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찾은 나만의 내가 찾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걸 네네네네. 모방을 흡수를 하셨잖아요. 네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와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네네네.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한 3개 정도 나를 관리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노래에 있어서만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할 때 그 옛날에도 그 독일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너무 육식을 하면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뭐 곡류 뭐 이런 걸로 정확하게 칼로리 계산을 해서 그럼 고기 먹은 거랑 똑같은 효과다 하고 먹였더니 거짓말처럼 6연패를 했대요. 그래서 됐고 너네 그냥 다시 고기 먹어. 그다음에 5연승. 그렇기 때문에 파바로티 같은 대가도 무릎이 너무 체중 때문에 아파가지고 의사로부터 권고를 적어도 20kg 빼야 된다. 그래서 뺐더니 목소리가 바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의학적으로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 근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빅마마 이영현 씨도 원래는 빅마마 전에 노래 잘하니까 솔로 가수로 나올 뻔했는데 뭐 여성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살 좀 빼라 안 그러면 너 데뷔 못한다. 근데 살을 뺐더니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뷔를 못하고 있다 빅마마라는 팀을 만나서 데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 회도 좋아하고 초밥도 좋아하는데 그 날 음식은 조금 그 배탈이 날 확률도 있으니까 좀 피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고기를 꼭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전날엔 그렇게 먹어서 좀 힘을 비축하고 그리고 노래하기 전에는 그 배를 음식으로 채우면 좀 안 좋거든요.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까레라스가 예전에 백혈병 걸렸던 이유도 그분이 5시간 전에 스프 좀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근데 대신에 그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얻으려고 혈관 주사 같은 걸 자꾸 맞았는데 그 부작용이 백혈병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연 몇 시간 전에는 조금만 먹고 이제 안 먹고 그리고 바카스 같은 경우는 카페인 때문에 좀 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너는 고음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음을 내는 게 항상 압박이에요, 압박.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타고나게 두성을 타고 나서 그리고 또 소프라노는 가성으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음이 안 날 확률이 여성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자는 흉성을 타고났고 그거를 테크닉을 통해서 고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몇 명 빼고 그러면은 다른 분야보다 최소한 2년은 더 걸리고 그러니까 쓰리 테너가 그렇게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테너는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톤 테너 둘 다 할 수 있으면 테너 하는 게 맞다. 네. 그러려면은 그 워밍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조금 다운돼도 안 되니까 좀 이걸 먹고 또 플라시보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난 난다. 그러니까 테너가 좀 안타까운 게 음악적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고음 가면은 고음 잘 내야지 바뀌는 게 근데 그런 거는 좀 대중들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래를 암만 잘해도 고음을 망치면 노래 못한 게 되고 그것만 기억에 남으니까. 예, 그리고 노래를 되게 못했는데 사실은 고음만 잘 내면 잘한 게 되고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이랑 좀 비슷합니다. 아무리 음악적으로 음악을 잘 타서 우아한 연기를 해도 점프를 잘해야 되잖아요, 결국. 점프하고 착지까지 네네네네 마무리를.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우리 그 이정현 회장님의 고수의 훈련법 정말 딱 3가지로 딱 정리하면 첫 번째가 모방하라. 네네네. 정말 탁월하게 모방을 하셨네요. 네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2번째가 연습하라. 네네네. 끊임없이 연습을 네네네. 계속 해보는 거. 그리고 3번째가 관리하라. 네 맞습니다.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 관리도 정말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방을 통해서 나만의 관리법을 찾아내시는 것까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고기도 좀 많이 드시고 네. 공연 전 5시간 내에는 그렇게 많은 걸 드시지 않고 네. 출력을 딱 올리기 네네, 맞습니다.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마인드 컨트롤과 함께 네. 목을 아끼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셨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이게 생명력 길게 가는 네. 테너의 이 생존법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 잘 정리가 된 것 같은가요? 예, 탁월하십니다. 아,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토크 바로 소통입니다. 사실 회장님으로서 제일 필요한 역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 소통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요즘 어떻게 이 소통을 좀 진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들과 소통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음악 업계가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와 또 전문 경영인 김승민 전무라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무를 맡아서 하고 저는 회원들이랑 또 이사회 또 총회 이런 걸 관장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장관님을 뵌 적이 있는데 유인촌 장관님. 근데 저희 협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음악 저작권 협회가 징수액 순위 1위고 저희가 2등인데 저희를 잘 모르신다는 거는 그래서 좀 충격적이어서 저도 그래서 설명을 드리다가 음악인들의 방시력 같은 거다. 그러니까 방송 출연자 협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탤런트들 뭐 영화 배우들 재방송 사용료 받으시는 거. 그랬더니 단숨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장관님께서 배우 출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좀 더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유관 단체랑 MOU를 많이 맺음으로 해서 우리의 존재를 또 많이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물론 잘 아시지만 선생님께서 실현자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회원이 5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징수액이 700억 규모고 저희는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단체를 왜 사람들이 모를까? 그래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원들 통해서도 회원들한테도 이런 게 있으니까 소위 잘 찾아 드시라. 그리고 회원들 저희가 물론 예술진흥단체가 아니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지만 그 연로하신 원로 회원들 분들이나 아니면 또 신인 회원들도 음악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복지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제가 많이 알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이 방송이 이게 채널은 되게 여러 군데 나가는데 아직 이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구독자 수가 뭐 100만 명 이렇게 되지 않았고 큰 힘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지고 또 어디서 또 실현자 협회가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이게 또 연결이 되다 보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꼭 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음악과 관련되신 분들은 반드시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다 연결이 가능하신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 협회 내에서도 홍보팀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SNS도 운영하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도 많은 일들을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어디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회원분들을 일일이 찾아뵙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회원분들을 찾아다닐 때 거의 이분들이 다 음악인들인 거잖아요. 뭐 연주를 하든 노래를 하든 뭘 하든 이분들이 짧게 이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를 언급하면서 뭐 하는 이런 게릴라 이벤트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를 계속하면 어떨까? 우리의 권익은 누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지면 이 중에 유명인들도 있을 거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티타임입니다. 지금 이제 긴 시간 지금까지 오면서 음악을 하다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분야를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을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 분야에 머물 수 있었던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개런티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노력하신 분들한테는 언젠간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계속 되든 안 되든
노력을 계속했고, 근데 그 암흑의 시간 그런 게 좀 길거든요. 요 표현 딱 좋아요. 네네. 암흑의 시간. 네네네. 얼마나 걸렸을까요? 암흑의 시간이? 그 시간을 또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4년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삽만 더 파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한 삽이 언젠지 아니면 100삽을 더 파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좀 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만큼 노력해야 되는지가 산수화 되잖아요. 근데 좀 전에 암흑의 시간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이건 계산도 안 되잖아요. 그때도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은 당연히 달성한 다음이었고 그 일본 뮤지컬 극단 사계 대형 기획 그 뮤지컬 극단인데 거기 합격해가지고 갔었는데 서로 좀 거짓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그랬고 거기선 네가 하는 활동을 존중하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데였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갈 때 한국에서 했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갔는데 거기서 최단기간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시 나 왔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한국 음대가 오히려 학생 때는 좋은데 그 졸업하는 순간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너무 아끼셔서 다른 제자들은 유학을 다 갔는데 저한테는 유학을 가지 말고 본인 밑에서 계속 배우라고 했는데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도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역할 수가 없고 저희는 굉장한 도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좀 행운도 좀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도 드라마 OST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 중에 사업을 하는 형이랑 한 바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만 그냥 그 형이 마시니까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형이 그 주인분한테 이 친구가 드라마 뭐 장밋빛 인생, 애정의 조건, 노란 손수건, 행복한 여자 이런 드라마 OST를 많이 불렀다. 근데 그게 음원 사이트에는 다 있었으니까 거기서 계속 틀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신사분이 와서 이 노래 뭐죠? 그러니까 저분이 부르신 거에 해서 명함을 받았는데 그냥 어둡고 술집이니까 자세로 안 봤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포니캐년 코리아 대표이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니캐년이 일본 후지 테레비 산하 레코드 회사고 일본에서는 4대 레코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정도 많지만 음악 시장은 20배가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이 니네 할 일 우리가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본 자본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음악이 전체적으로 전 장르가 발전을 해야지 음악 업계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좀 지금도 그렇고 K-팝에 특수화되어 있지 다른 분야 요새 또 트로트가 좀 특수화되어 있고 다른 분야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TV 틀면은 가요톱텐이고 뭐 이런 데서 트로트 가수도 나오고 발라드 가수도 나오고 뭐 댄스 가수도 나오고 다 이랬는데 이제는 K-팝 일률적이잖아요. 뭐 연말 시상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직도 일본은 그 홍백가합전이라고 NHK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 장르의 가수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너 연말에 뭐해 그러면은 뭐 집안 청소하고 뭐 일본에서 먹는 토시코시 소바, 해너미 국수 그거 먹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고타치에 앉아서 밑강 귤 까먹으면서 홍백가합전 볼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무대가 TV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 아니면 일부 조금 덕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선 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이 음악했던 분이 강동윤 감독이라고 개미 태양의 후예랑 구름이 그린 달빛의 음악 감독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감독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네가 시청률 전체 1위 드라마 4개에서 메인 테마곡을 불렀으니까 그걸 음반사에 보내봐라. 그럼 어디선가 연락 올 거다. 그래서 다 보내봤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는데 심지어는 포니캐년 코리아에도 보냈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다 소위 깠던 안 된다 얘는. 근데 저도 이 업계에 들어와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던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클래식은 소위 크로스오버 쪽으로 가도 현 악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인건비잖아요. 근데 돈은 많이 들였는데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같은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려면 K-팝에 투자하면 그걸 뽑고도 남는데 여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좀 버리는 느낌이 있어도
투자를 해야지 음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악 발성에 대중가요 발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발라드 할 때는 클래식 악기들이 다 필요하고 연결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고루 발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아직 그 토양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쉽고,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딱 듣다 보니까 요즘 그 생성 AI 중에 수노라고 하는 걸 하면 노래 음악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뭐 그 락으로 할 건지 뭐 팝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걸 저희가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영향을 좀 미쳐서 좀 더 수월해질 것 같다, 아니면 내일이 좀 위협을 받을 것 같다, 혹시 어떤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그거 아시는 거 대단하고요. 스노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존경하고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은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작권협회도 반대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저희 음실련 홈페이지에도 명확하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지금도 쓰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명령어만 넣고, 그리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을 아는 사람이 명령어를 넣으면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리고 트랙도 분리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뭐 리얼 악기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알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퇴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그림, 뭐 고흐풍의 그림을 그려서 컴퓨터가, 근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작자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제작자는 제작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근데 창작자는 그러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만 시간의 법칙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 1만 시간 동안 내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에 대한 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완성적인 연기를 하는데 얼만큼 노력을 했을까. 뭐 다큐멘터리 가면은 연습할 데가 없어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넘어지면서 막 연습하면서 울고 막 이런 것도 보이고, 또 장미란 지금 차관님, 그분도 선수 때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역기를 들었는데 얼만큼 노력했으면 저게 될까.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노래도 마이크 없이 성악에 있어서 2천성, 4천성을 육성으로만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원래 나지도 않는 고음을 노력을 통해서 내고, 그 마이크 없이도 큰 소리를 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살찌고 싶어서 찐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날씬했었어요. 어렸을 때 육상부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만나면 제일 놀랐던 게 저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살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진짜 악기를 크게 만들고 힘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일부러 살을 막 찌웠어요.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진짜 소리가 잘 나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뭘 선택했으면 그 다음 거는 사실은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건데, 그 버리는 걸 잘 못 버려가지고 좀 많이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물론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저기에 미친 사람, 그래야지 성공하는 건데 너무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런 노력 자체를 없애는 게 AI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또 비고션이라는 팀이 원래 청각장애자들 아이돌인데, 청각장애인들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목소리를 입히고 AI를 통해서 또 다른 가수들의 노래 이렇게 하는 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목소리로 만약에 이런 창법으로 노래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거를 훈련시켜서 AI로 그렇게 데뷔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은 그럼 창작자, 실현자는 특히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실 게, 조용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도 신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신인의 기회를 박탈해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저희는 AI가 어떤 곡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명확하게 어떤 거를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미 AI 통해서 세계 음악 시장, 특히 저작권 시장이 8%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다루고 있고, 저도 토론자로 참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는 분들, 아니면 현재 본인이 잘 된 분들은 뭐 파도가 오면은 맞설려고 하지 말고 올라타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미 잘 된 분이고, 너무 무책임하게 자기 잘 됐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세대가 음악하는 후배들이 음악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숙제이네요. AI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안 돼 이런다고 그거가 활용이 안 될 거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일반화, 대중화된다라고 했을 때 실현자 이 연합회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진행한 부분들을 어떻게 추적해서 다시 또 이쪽에 그 과징을 할 수 있는 걸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법적이든 뭐 기술적이든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IUC가 밤의 한갱 부른 게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 그거는 IUC 입장에서는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저작 인격권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권,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을 원래는 저희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인데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정부나 그런 기관에서 저희한테 그런 거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깨끗하게 잘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지금 아파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뜨잖아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에 윤수일 씨가 부른 아파트가 막 결합돼서 이 짬뽕된 노래들이 막 뜨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분배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도 상업용 음반으로 이미 발매된 곡이고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아파트도 상업용 음반으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그걸 믹스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원소스는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가 있고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음원을 직접 쓴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한다면은 그건 저희가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뮤직에서도 제가 아시아 총괄 분을 만났는데 미국에서도 모든 걸 잡아낼 수는 없지만 잡아낸다고 한다면 이건 AI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워터마크 같이 떠서 그걸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더 논의해 봐야 되고 더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지만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법을 만들어 줘라. 거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AI가 공부를 했다면 어떤 곡으로 공부했는지 공부한 곡에 대해서 저작권과 저작 인정권료를 낼 수 있게 누군가는 수익을 창출할 거니까. 그냥 즐기는 거가 아니라 누군가가 수익을 낸다면 이 네네네. 음악으로 그거와 관련돼서 기여했던 사람들도 반드시 찾아서 함께 네, 맞습니다. 쉐어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그 풍토를 만들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이밍. 인생을 살다 보면 최고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잖아요. 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도 온다 이러는데 지금 딱 듣기에 첫 번째 최고의 때는 그 정말 1위 했던 그 노래들 OST를 했던 그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포함해서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때야 아니면 앞으로 난 이런 때가 나의 최고의 때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출연할 수 있어서 정말 명사들 분들만 나오시는 데인데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순간이. 일단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최고의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대 합격했던 게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OST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축구 A매치 애국가 불렀던 게 정말 꿈이었는데 제가 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남아공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에콰도르의 평가전에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당시에도 2대0으로 이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첫 원정 16강을 가서 그럼 애국가 불렀던 게 또 좋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그 브라질전에 또 한 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 네이마르도 있고 헐크도 있고 초호화 군단이었고 근데 브라질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브라질은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월드 투어라면서 A매치를 했는데 거기서 0대2로 질 수밖에 없었어 한국이. 근데 진 경기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다시는 안 불러서. 근데 보면은 그 한 번 부른 성악가는 좀 있는데 두 번 이상 부른 성악가는 제가 알기로는 박인수 교수님, 바리톤 김동규 선생님 그리고 저 이제 3명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탑3에 딱 들어가시네요. 아주 그냥 가슴이.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의 최고의 때는 이런 때일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최근에 최고의 순간은 제가 아무래도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회장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회원들을 위해서 실현했을 때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또 연결해서 그럼 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은 제가 참여했던 드라마
덕분에 기억을 하는데 제 노래도 예를 들면 박인수 교수님의 향수처럼 아니면 김동규 선생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처럼 좀 기억해 주시는 노래를 만드는 게 일단은 꿈이고, 그리고 이제 협회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회원들을 위한 모든 권익 보호, 그리고 음악을 더 할 수 있는 풍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을 불허할 것만이 아니라 K-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이돌 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질렀듯이, 그래서 일본 수준으로 우리나라 음악 업계를 좀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많은 장르의 사람이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본인이 잘하는 음악을 통해서 그래야만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딴 일 하다가 음악을 한다 그럼 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작권이나 저작 인정권을 더 발전시키고, 필요하다면 뭐 정치권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또 해외 단체랑도 좀 더 MOU도 많이 맺고, 그래서 서로 징수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업적이 사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와서 했는데, 미국에도 음악 실현자 연합회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월드와이드이기 때문에 징수액이 1조가 넘어요. 근데 사실 10여 년 전부터 제가 이사로 있을 때부터 협회에 그런 계약한다 만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전문 경영인이 오고 한 번에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공로는 제가 가져가서 좀 죄송한데, 회장님이시라서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전무님한테 그거를 네. 같이 빨리 하자, 해외 단체랑 하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이 그걸 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전문 경영인이나 좋은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더 많은 좋은 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 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네네. 이 본인의 시작부터 네. 지금 중간을 거쳐서 미래에 어디까지 하고 싶다는 얘기를 쭉 나눠보셨는데 네. 처음 소감하고 지금 어떻게 변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 자리에 출연한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잘 풀어주셔가지고 또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셔서, 아까 순호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거든요. 웬만한 사람들한테 순호 이러면 그게 뭔데 이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선생님께도 개인적으로 아까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 대해서도 아시게 됐으니까 좀 더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또 저작 인접권, 실현에 대한 저작 인접권이 있구나. 그러니까 실현자 협회가 실현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연주하는 사람들의 단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 근데 건강과 행복에서는 음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는 것도 힐링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저희는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수가 되는 데에는 일반 시간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현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암흑의 시간도 있다. 그 암흑의 시간을 잘 견뎌 넘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지점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피카소 이후에 가장 이 자기 관리를 잠깐 이런 훈련법으로 귀에 딱 남는 거 모방하라. 정말 잘 모방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수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하면 이제 저작권 협회도 있지만 한국음악 실현자 연합회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음악하시는 분들과 함께 권익을 나누는 이 단체와 여러분이 함께 오래도록 같이 하는 동반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